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해일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고요. 정해일주 별과 호수. 호수 위에 별이 떠있는 형상이에요. 요즘은 별을 참 보기가 어렵지만 노래도 있잖아요. 트윙클 트윙클 확 불러버린다.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정해일주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화려하게 반짝이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거죠. 은은하게 밝고 또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품이 있고 또 은은한 다정함. 그럼 다른 정화일간은 안 그런가요? 다 그렇죠. 정화일간은 기본 다정하고 밝아요. 그리고 또한 영감, 직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별자리로 점을 치듯이 정화는 이러한 촉이 참 잘 발달되어 있죠. 특히 정에는 별이 호수에도 비추고 또 거울을 보듯이 물의 반사가 되어서 그 반짝임이 더 사방에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화가 어디 위에 앉아 있죠? 해수, 물이잖아요. 제가 물을 깔고 있는 일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깔고 있으면 일지가 해수든 자수든 그 수심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비밀스럽고 더 알고 싶고 상대방이 좀 애가 타는 거예요. 밝은 듯 하고 반짝거리고 말도 잘하고 또 상담도 잘해주고 그런데 정작 돌아서면 해수, 자수의 사람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또 해수, 자수 일지가 남모를 걱정, 생각이 많아요. 물속의 수심을 물 밖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을 깔고 있으면 기본 겉에서는 밝고 돌아서면 수심, 고독이 있는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말하자면 이성의 호감이 올라가는 일지 중에 해수, 자수가 많은 거죠. 아, 저 여자가 궁금해. 아, 저 남자가 궁금해. 센치해 보여. 애수가 있어 보여. 이런 거예요. 정해가 바로 이런 기운이죠. 정관을 깔고 있어서 막 나대거나 나서지 않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게 되게 웃겨. 또 눈빛은 우수가 있는 거죠. 괜히 눈길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신살은요. 전라지망, 시박대패, 천복귀인, 천울귀인이 있는데요. 이건 맨 마지막에 싹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지장간 보겠습니다. 지장간은 무갑임이에요. 상관, 정인, 정관이고요. 좌법으로는 절, 장생, 걸록이에요. 일단 지장간에 정인이 꼈다. 이건 무조건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향학열이라고 하고요. 공부로 무조건 잘 되는 건 좀 나중 문제고요. 여튼 좀 항난이 있거든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정에는 이 정인을 잘 풀어서 업으로 갔다.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정관을 또 끼고 있잖아요. 정인, 정관은 기본 사람이 부드럽고 드세지가 않아요. 품위가 있죠. 그런데 내가 밖에서 한 데서 일하고 정인으로 푼 직군이 아니고 그럼 좀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12운성이 뭐예요? 태죠. 태는 수동성을 의미해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싸우기 싫다 이런 기운인데 마침 정인 정관을 끼고 있는 건 안정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성을 검증 안 하고 너무 서두르는 거죠. 왜냐? 지장간에 정인 정관만 있냐 아니잖아요. 상관이 절인 거죠. 안정성을 위해서 타인의 얘기에 급하게 지른다.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급하게 남자를 선택한다든지 급하게 앉은 자리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형태죠. 정에는 표현을 할 때 다정하고 조용하다가 점잖다가 갑자기 한 번씩 좀 터지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 심리가 눌려져 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원국에서 정인이 흔들린다. 대운세운에서 초년, 청년기에 정인이 받쳐주지 않았다. 상관이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직업에 변동, 변화가 잦을 수 있는 것이고 좀 만악으로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을기인의 복명인데 정해가 아무래도 호불호가 이런 점에서 좀 들어오죠. 공망할게요. 공망이 오미예요. 공망이 오화 화기운이잖아요. 일간과 같은 화기운이 공망이야.
이따 하려 했는데 지금 할게요. 시박대패. 이게 뭐냐면요. 일간의 오행이 공망일 때 시박대패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악으로 크게 패한다. 그래서 풍수지리로 방향을 이 시기를 설정할 때 택일 잡을 때 시박대패는 잡지 않는 거예요. 결혼, 이사, 이직, 계약, 고사, 출산 다 해당하는 거죠. 잘 안 풀린다. 손재가 따르고 좀 불리하다.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 이게 시박대패예요. 발음이 이상한데. 자, 그래서 시박대패는 무덤 이장하고 장례식, 장사 지내고 뭐 이런 걸로만 태기를 잡는 거예요. 흉하다, 대패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기운이 일간과 같은 공망이면 자공이라 하고요. 뭐 굳이 직접 일간이 지장간에 없어도 자공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공은 자기 비애가 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내 탓, 또는 변덕 뭐 여러 가지로 감정적인 기복이 있는 것이죠. 직업성은요. 여튼 공망이든 지장간의 무토 상관이든 12운성 태이든 뭐든지 여튼 정인을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배운 걸 써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 그것이 언어이든 기술이든 상담이든 자격증이든 이렇게 정인으로 푸는 것이 가장 짱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교육, 유경, 공직, 또 상담 컨설팅, 말하자면 정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성 이미지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의 십성의 자리는 붙박이고요. 여기에 오행만 각 일주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 정화, 화기운이고 화토, 금수, 목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배치하고요. 또 정일주니까 정화, 해수, 비겁, 관성에 두고 지장간, 무갑임, 식상, 인성, 관성이네요. 그리고 좌법으로 보니까 절, 장생, 걸록이고요. 지장간에 없는 오행은 겁재, 병화가 어딘가의 원국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병화가 해수를 보면 인종법으로 절이 되고요. 그리고 재성이 없는데 재성은 금기운이고 경금이 해수를 보면 병이 되고 신금이 해수를 보면 목욕이에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절좌 태궁이에요. 절이 태로 기결이 되네요. 태는 소극적이에요. 여기에 상관이 절이라는 것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표현력, 행동력이 좀 끊어지고 소극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명에게 자식인데 절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 그렇게 아주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식이 절로 들어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산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난산, 난임. 또는 두 번째는 아주 걸출한 좋은 자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12운성을 절을 절처봉생이라고 하는데요. 절처봉생이 뭐냐면 끊어진 곳에서 살 길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참고 기다리면 봄이 온다라는 얘기죠. 나중이 아주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명에게 자식의 운으로만 보면 후일을 기약할 수가 있으니 섣부른 실망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론, 표현력으로 보면 정화일간이니까 말을 못하지는 않으나 할 말을 해야 할 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화기운의 일간이 식상이 절태로 오면 처음부터 나서기보다 보면서 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상관을 품고 있으니까 뭐 드러내려는 기운이 강하지만 절이 태로 기결이 된다는 것은 옆에서 좀 나가보라 거들어줄 때 도움 닫기처럼 훨씬 수월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인성 볼게요. 장생좌 태궁이에요. 정인의 장생을 지장간에 두면 공부에 대한 향학률이 매우 높아요. 영감, 직감력도 좋고요. 훨씬 사고가 유연하고 지혜, 기획력이 출중하죠. 다만 태로 기결되어서 공부가 당장 아주 또렷하게 발휘되거나 또는 마무리가 똑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일관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정인의 공부로 정관의 업상에서 움직이면서 말하면서 산다면 아주 최고죠. 정에는 팔다리 움직이는 신체 노동력의 업상이 아니에요. 다만 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 이 직업과 연관한 공부에 더 흥미를 느낄 것이고 여기서 더 공부운이 발복을 하죠. 그러므로 결론은 무형의 자산으로 머리로 또 말로 먹고 살겠다 한다면 여튼 공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엄마는요, 장생이죠. 좋은 모친, 훌륭한 엄마죠. 그런데 태로 오니까 서로를 너무 열심히 챙기는 것은 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년 이후는 관계가 훨씬 돈독해지고 말하자면 무조건 절대는 이 정예뿐만 아니라 절대는 중년 이후가 좋은 것이고 당장은 좀 결론을 내려 한다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성, 임수, 걸록 좌태궁이고요. 관성이 걸록으로 오면 반듯하고 독립적이고 또 운기가 괜찮아요. 여명에게 남자도 반듯하고 남명에게 자식의 운기도 괜찮죠. 육친의 운기로는 좋아요. 걸록이라는 글자가 좋은 글자예요. 그런데 지장간에 상관을 끼고 있잖아요. 상관 경관으로 상관이 정관을 친다. 만약에 정해가 관성이 2개 이상 있다 원국에 또는 상관이 아예 드러나 있다 일찍 들어와 있다 그러면 부부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식도 그렇죠. 상관 경관의 기운도 좀 최소 대학은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직장으로도 상관 경관이니까 직업의 변동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 처음부터 또는 직업을 정할 때 팔다리만 움직이지 않는 정신의 영역, 이 무형의 자산을 쓰는 업상, 꾸준히 한움을 파시는 업상으로 가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장간에 없는 오행할게요. 비겁부터 보겠습니다. 병화가 해수를 보면 절이 되고요. 그래서 절종 태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종법이라고 하고요. 형제간은 신약하다면 각자 도생으로 가셔야 돼요. 심리적 관점으로는 공망이 자공으로 들어오는 기운이니까 좀 자기 비애, 우울, 감정 기복의 보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절이 들어오면 uk이 강해져요. 정해가 어디 가면 점잖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품위가 있고 또 예의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그러려니를 좀 하시고 나는 나 너는 너 좀 이렇게 좀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중요해요. 재성하겠습니다. 경금이 해수를 보면 병이 되고요. 신금이 해수를 보면 목욕이 되는 거예요. 남녀 모두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병, 목욕의 기운이니까 밖에서 바쁘신 거고 또 남명에게 부인은 경금병이다 한다면 멀리서 사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을 여지가 높고 또 만약에 목욕이면 멋, 가오,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심리의 정의 남명이 되는 거예요. 여튼 태궁에 종하니까 태는 수동성이고 그리 적극적인 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의 덕을 논하기는 어렵다. 시모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게 아주 있거나 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받을 것 차원으로만 해석해서 좀 유감이지만 세상살이가 그렇죠. 특히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내 부모의 감정을 느끼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리 친해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재성의 양 정도는 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1, 2, 3, 4, 5번 화토, 금수, 목으로 배열을 하고요. 지장간은 식관인이고요. 상관, 정관, 정인이고요. 비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 절대, 형제우는 약하다. 나는 감정적인 컨트롤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식상, 절대, 여명은 산액이 있고 식상이 절로 들어오면 자식에게 태보다는 좀 휘둘리는 거예요. 절로 들어오면요. 그러니 엄마들 중에서 좀 아빠를 방패 삼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한테 이른다 이렇게요. 아니에요. 식상이 절대로 오면 엄마가 위험이 있어야 돼요. 눈 한번 번쩍 뜨면 자식이 깨갱해야 한다는 거죠. 매를 든다는 게 아니라 자식에 너무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이 절대로 오면 원정 출산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기운이 절대면 소화기 계통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재성 목욕병, 재성이 목욕병이면 내가 움직일수록 돈이 돼요. 그러니 재물복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움직일수록 돈인데 그런데 돈이 되기도 하지만 돈이 또 잘 나가는 거예요. 곳간의 재물이 쌓이기가 좀 어렵죠. 지장간에서 재성이 만약에 암합이 되었는지 또는 재성이 온전한지 내가 신강한지 이런 게 그래서 재성의 이 재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성, 걸록, 제왕
관성이 세죠. 관성이 걸록 제왕이면 일간은 만약에 신약하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게 되고 좀 타인의 특히 관성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착하고 순하고 평화주의자고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떠냐? 좀 눌려져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세고 육친으로 보면 남편이 자기 기운이 세고 남명에게 자식인데 자식도 자기 기운이 센 거예요. 자기 기운이 세다라는 것은 고집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특히 관살이 혼잡되어 들어갔다 뭐 그렇다면 두 가지로 분류되죠. 아주 무정하거나 아주 세거나 아주 무력하고 내가 좀 걷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내 위에서 군림하려고 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 여명은 식신이 사주에 어디에 있는지 꼭 봐야 되고 또 인성이 잘 들어와 있는지도 꼭 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한다면 반드시 자기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일? 인성을 쥐고 말하면서 머리 쓰는 일이에요. 인성, 장생사예요. 장생은 괜찮은데 만약에 을목이 들어오면 사가 되는 거예요. 을목이 있다면 공부운은 항난이라고 하는 거죠. 모친과도 관계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가만히 보니까 관성과 인성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 영역으로 기획력을 발휘하고 또 다재다능하거든요. 이것이 태니까 안정적인 직군으로 이 다재다능함을 푸시면 괜찮은 거예요. 12신살 12운성 보겠습니다. 일지해수고요. 그래서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하고요.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 때, 시기, 방향을 나타내고요.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 상황, 상태를 나타낸다. 일간합은 정임합이고요. 일간충은 정계충이고요. 임수가 오면 남녀 모두 직장 명예적으로 유리하고 개수가 오면 역시나 관성에 해당하는 직장 명예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여명에게는 남자인데 남자의 운이 임수일 때는 좋게 들어오고 개수일 때는 세상 밉죠. 미워 미치는 거죠. 자, 파란 스파크, 일지와 지지의 충돌을 의미하고 빨간 동그라미 12신살 12운성의 종합적인 검토의 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 스파크 뭐가 있냐면요. 해수, 해해 자영이고요. 임목, 인의 파이고요. 인의 합도 되죠. 그리고 사화, 사의 충, 진토, 진의 원진 귀문, 신금, 신의 해, 술토, 술의 천라지망이에요. 빨간 동그라미는요. 12신살과 12운성이 종합적으로 좀 약하고 조심해야 될 때를 체크한 것이고요. 언제냐 하면 해수, 자수, 임목, 사화, 축토, 신금, 술토입니다. 자, 12신살 순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지살부터 볼게요. 해수, 지살태예요. 해해, 자영이 들어오고요. 해수가 두 번 겹쳐서 들어오면 첫 번째, 욕심이 많아져요. 잘 안 풀리면 매우 기분이 그래서 침장이 되고요. 우울감이 강해진다. 건강적으로도 일간을 불을 꺼트리려고 드니까 화기운 관련해서 심장, 혈류 질환 등에서 또 조심해야 되고요. 자수, 연살절이에요. 자수 행운이 오면 겉잘 속균이 되는데요. 겉에서는 그럴싸하게 합을 이루지만 속은 크랙이 일어나고 상태는 절이 되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또는 명예적 손실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뭘 잘 알아도 적당히 제스처를 취하시고 또 사람이 없어도 적당히 나서시고 관망하는 자세로 가셔야 되는 거죠. 뭐든 너무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의, 정묘, 정미는 자수년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썸이 좀 들어올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덥석 물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절이에요. 축토, 월살, 묘예요. 축토년, 축토 행운이 오면 월살과 화계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일이 더디고 잘 안 풀리고 갑자기 끊어지고 축토가 식신이 와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이 차가운 얼음 땅이라서 불안감, 심리 상태가 좀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최대한 자세를 낮추시고 튀지 않게 조용히 지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사업 투자 아니에요. 묻어놓고 모른 척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임목, 망신사예요. 인해는 합이 먼저고 파가 다음이에요. 앞에서 잘 되는 듯 뒤로 깨지고 처음은 잘 되는 듯 뒤로 갈수록 잘 안 되는 거죠.
남자는 또 고신살이라고 하는데요. 고신의 기운이다. 고신이라는 것은 남명에게 해당하고 외로운 기운인데 망신으로 온다. 이것은 이성 문제가 도래할 수 있고 조급해지는데 결과가 사니까 무조건 들키겠죠. 그리고 남녀 모두 문서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묘목 장성병이에요. 편인이 병으로 오면 건강을 특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룬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현상 유지가 답이죠. 진토 반한쇠예요. 진의 원진인데 배우자와 갈등이 도래하는 거예요. 특히 여명이 남편과 트러블이 좀 심하죠. 상관 경관이잖아요. 그 외적으로는 재물적, 직업적 관점으로는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사화 역마 제왕이에요. 사화 행운에는 반드시 움직이려고 들고요. 이런 시기에 안전, 건강 주의해야 되고요. 약간의 구설시비, 싸움 같은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사화 행운에는 자중하시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오하, 육해 걸록이에요. 오해가 암합을 이뤄서 아주 바닥을 치진 않아요. 다만 내가 다 가져야지 이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면 소확행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예요. 못 견디고 오학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의심, 조급, 빨리빨리 이런 걸로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는 거죠. 이것만 잘 컨트롤 하시면 괜찮습니다. 오화 행운은 늘 심호흡을 하시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시는 거죠. 미토 화계 관대예요. 오화와 같이 공망이에요. 식신 공망인데 축토와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도 묘목이 같이 있어서 합을 이루면 인덕이 생겨서 복구가 되고요. 또 새롭게 터닝 포인트도 되기도 하고요. 신금 겁살 목욕이에요. 파해할 때 해가 되는 거예요. 남명에게 정제고요. 판단 미스로 착각하기 쉽죠. 상황이 목욕이니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꾀에 내가 넘어갈 수도 있고 판단을 자신이 직접 하지 마시고 좀 크로스 체크하셔서 릴렉스 하시면서 좀 비교 분석하시면서 천천히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유금 제살 장생이에요. 신금이 내 꾀에 넘어간다 그런다면 유금은 타인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어적인 자세로 들을만한 건 들을만하다. 기회가 그 와중에도 생긴다. 그러니 계산기 잘 두드리고 방어적으로 취할 건 취하시면 되는 거죠. 술토 천살양이에요. 술의 천라지망이고요. 술토 행운은 그 무엇이든 아직 아닌 거예요. 더 참으세요. 술토와 해수 행운은 다시 해볼까 하는 기운이 고개를 들지만 이때 돈 쓰는 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해일주 여명은 술토 행운이 과숙살이라고 그래서 약간 배우자 갈등, 이성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나한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조심 방향인데요. 파란 동그라미 방향 조심이고요. 먼저 미토 남서 7시 방향 서서히 손실이 오는 거예요. 임목 동북 2시 방향 이 방향의 사람과는 아무리 친해도 선을 넘지 마세요. 계약 또는 경계 정확하게 치시고요. 또 사화 남동 5시 방향 안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투자 거래 여행 이 방향으로는 조심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결론 짓지 마시고요. 축토 동북 1시 방향 화끈한 손실이 와요. 무조건 묻어놓고 잊고 사시는 거죠. 오하 정남 6시 방향 투자 거래 이 방향은 아닌 거예요. 신금 남서 8시 방향 손재 무조건이에요. 술토 북서 10시 방향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내 주변이 육친 가족이죠. 가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사 가게 이런 것들 계약하지 마세요. 기준은 현 거주지 기준이고요. 그리고 세대주 대표자 기준이에요. 정의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일주 천을귀인이죠. 후원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천을귀인은 정의, 정유, 계사, 계묘가 있어요. 정해가 이 중에서도 정관을 깔고 있는데 다른 천을귀인보다 인품이 점잖고 관성이 청결한 것이지 머니의 개념으로는 좀 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정관의 업상에서 먹고 사는 게 좋은 일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복귀인, 후원성, 인복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천라지망, 천라지망은 일지에 진사수레가 있으면 일단 라망이라고 하고요. 라망의 기운은 이 시기는 무조건 투자, 거래, 확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죠. 라망 안에서도 언제 라망이 동착되는지 겹치는지 또는 상관의 운이 특히 언제 오는지 이때를 보고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천수성, 이 숫자가 총명하고 영성이 발달하고 귀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수성 또는 해수성의 의미로 돼지띠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일주로 70% 이상 보기 때문에 띠로 의미를 두는 것은 좀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강은요, 신강하든 신약하든 화기운, 심장, 혈류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순환기 계통도 그래서 항상 조심 살펴봐야 됩니다. 정해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던 것이 며칠 전이었는데 벌써 3월도 다 가고 있어요. 요맘때가 아마도 신년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 안 풀려서 정신적인 데미지가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벌써 시간은 여기 와 있고 저의 계획은 저기 뒤에서 거북이처럼 따라오고 있어요.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어쩔 수가 없죠. 저는 계획을 그래도 다시 세우고 싶지는 않네요. 뭐 하면 되지. 그냥 한 발, 두 발 계속 가보려고요. 어느 순간은 그러다가 가속이 붙겠죠. 그렇게 위안을 해봅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혹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계획한 이런 일들이 좀 잘 안 풀려도 멈추지 말고 느리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틈을 주지 말자고요. 주저앉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해내는 거지? 해낼 수 있어요. 파이팅!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시고요.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